있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식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주일에 딱 중간이네요. 수요일. 또 오늘도 잘,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아, 이제 뭐야, 갈 날이 가까우니까 바빠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3주가 다 가서 갈 날이 이제 다가왔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모두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애농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9월 23일 방송.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으로 북에 약점 잡혔다. 통일교 1인자 한학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화요일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오늘 화요일 맞습니다. 네,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고생을 해갖고, 그 거래처가, 저쪽, 지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100km 운전했어요. 100km를 운전해갖고, 갔다 왔습니다. 사장님, 그, 한번 보자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이 화요일이 맞습니다.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수, 목, 금, 토요일 날, 그러니까 3일. 이제, 일할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은 추분의 날로, 오늘 공휴일이에요, 일본이? 그렇군요. 아이고, 잘 쉬었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잘 쉬셨겠네요. 자, 오늘 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트럼프 참 대단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 이게 확실히 그 사업가라서 그런지 이 승부수에서는 뒤지지 않는 정말 탁월한 승부사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찰리 커크가 그 피살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갖고 정말 이런 거를 좀 여기 보면은 트럼프 급진전파 안티파 이거 이제 단체 이름인데 그 안티파라는 걸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다는 거. 그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왜 하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냥 아작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직을 갖다가 뭐 죽이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그 안티파를 갖다 이제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은 거기 관련된 모든 돈줄을 갖다 다 끊고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 돈부터 사람부터 조직부터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저는 뭐 이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계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부 법집행관, 법제체계, 전복하는 군사주의, 무정부주의 단체, 네, 병들고 위험한 급진 좌파의 재앙이다. 네, 급진주의자들과 진보 언론 동맹이 찰리 코크를 침묵시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 언론까지 끌어들여 갖고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티파. 이 안티파. 트럼프가 뭐냐? 급진좌파 안티파. 폭력과 테러 캠페인 조직이다. 그래서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뭘 좀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 트럼프식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거 여기 이제 안티파를 갖다가 테러 단체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걸 똑같이 아마 윤석열한테 제공하면은 그 흔히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는 개딸을 갖다가 테러 단체로 지정해 갖고 개딸을 갖다가 박살을 내는 아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못 했을까요? 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갖고 거기는 좌파들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왜 그 그러니까 사실 뭐 김건희 윤석열이 너무 교만하고 그냥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식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습니까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뭐 개딸이나 어떤 특정 잔태를 갖다가 우리가 개딸 개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개딸을 갖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개딸은 뭐예요? 폭력적이고 뭐 때려부시고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갖고 계엄을 하는 대신에 그렇게 뭐 테러 지정 이렇게 해갖고 거기를 갖다가 박살을 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일도 없었고 나라가 좀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애농님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예, 사필규 애농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서로 아시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 참 희한하게 왜 우파 대통령을 이렇게 좌파를 때려잡지 못하죠? 좌파 대통령은 우파를 잘 때려잡는데, 왜 우파 대통령들은 좌파를 때려잡지 못하고 항상 당하는지, 되치기를 당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제가 이거 보고서 또 생각이 나는데 교훈이죠 일종의 구독자가 165만 어마어마한 유튜브 구독자죠. 먹방 유튜버가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망을 갔는데 무려 30대 젊은 애 모양이에요. 12kg를 달아났다. 여러분 12kg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취중 상태에서 12kg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붙잡을 거 보니까 차량을 버리고 또 300m를 뛰어갔다. 도망을 갔다, 300m를. 참, 이거 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맨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유튜브 하면서 그냥 구독자, 그렇게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날 때는 정말 구독자 한 명 넣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165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은 팡팡 쏟아져 나르고 주체를 못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오늘 그 만난 사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기회가 와도, 인생의 기회가 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 얘기하다가, 인생의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결국 지켜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재앙이 돼버린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죠. 유튜버, 뭐 165만,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운 좋아서 165만.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술 진탕 먹고 딥다 밟다가 걸려갖고 또 도망다니고 한심하다. 예, 아유 정아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애농님, 예, 베로이코님, 예, 서로 이제 다 아시니까 인사를 하니까 좋으네요. 근데 역시 이제 계속 이게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지호 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그 이지호 씨가 사관 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예, 그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39회요 그래요. 엄청 길죠. 예. 그래서 또 우리 그 뭐죠? 이건희 회장과 이지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젊었을 때하고 이지호 씨하고 빼박이다. 붕어빵이다. 많이 닮았다. 이게 자기 할아버지죠. 또 그게 화제가 돼갖고 이렇게 사실 저는 요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래도 삶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지호 씨, 그 다음에 손흥민. 지금 뭐 손흥민의 그 유튜버 영상은 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손흥민의 아주 화려한 플레이죠. 뭐 골 넣고 뭐 이런.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뭐 지금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 조이대를 숙청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열린공감 TV에서 먼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서영교가 녹취록을 갖다가 국회에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며칠 전에 5일 전에 5일 전에 이거 출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열린공감 TV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열린공감 TV가 이제 좌파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걔가 딴지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출처, 이 녹취록의 출처를 갖다가 찾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이 제보 출처 확인 연락 없었다. 5일 전에 처음으로 서영교가 물었다. 그러니까 제보 출처 확인 못해서 썰전 형태로 방송한 거다. 이게 이제 팩트가 아니라 그냥 썰이다. 이런 썰이 있다. 라고 방송을 갖다가 했다. 그리고 서 의원이 사전에 전화했다면 알려줬을 것이다. 서영교가 만약에 이거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출처 우리도 확인 못해갖고 그냥 썰루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서영교가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에서 털어갖고 이 사단을 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죠? 조이대 잡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나경원이 그 신통방통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이건 또 몰랐어요. 지금 대법원의 2인자가 이흥구 대법관이랍니다. 이건 이제 짬밥으로 따지는 거죠. 누가 먼저 인관이 되느냐. 그런데 이 이흥구라는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근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문재인 때 임명해갖고 지금까지 6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 애동님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건강을 유지하길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이 지방에 거래처가 있어갖고 저기 뭐 오산 지나서 평택 지나서 내비 키고 갔는데 오산 지나서 평택 지나서 저쪽에 그래서 오늘 운전을 갖다가 100km를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약간 약간 좀 피곤은 맞습니다. 강희순이 한동훈 TV 지지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정아름님, 며칠 전보다 조금 좋아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영교는 생긴 대로 놀자. 어디 저 따위로 생기, 저는 서영교 그러면 이 목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이 남자 목소리가 그 정도 돼도 좀 약간 걸리는데 여자 목소리가 완전 쇳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신경이 좀 곤두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다, 뭘로 귀결이 되느냐? 조이대를 잘라야 된다. 지금 이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서영교가 작당을 한 거는 뭐예요? 조이대 대법관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짜뉴스입니다. 제2의 청담동 수사이죠. 자, 나경원이 신통방통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얘네들이 왜 조이대를 갖다가 잘라내려고 그러느냐? 그럼 조이대가 없으면 이제 대행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대법원도 이제 대행 체제. 그럼 이제 2인자가 대행 체제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2 서열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결국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얘기예요. 사실 맞죠. 만약에 수장이 잘려나가면 뭐 당장 뭘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없으니까 대행 체제로 가는데 그 대행 체제 할 사람이 완전 젖발이다. 우리 법 연구에다가 문재인이 지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아르님 한국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2주, 3주 때 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3주 방송하고 토요일 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난주에 왜 제가 지방 2박 3일 내려갈 일이 있어갖고 상가 영성 TV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상가 영성 TV를 방송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뭐 들어가고 약간 복잡하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날 이번에 또 그걸 못하면 2주 연속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욕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삼가영성 TV를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라내려고 뭐 서영교를 비롯해 갖고 뭐 잠깐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은 이 대법원장의 숙청은 불발로 끝났다.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다. 그럼 뭐 실패한 계엄이 탄핵을 당했듯이 실패한 숙청은 뭐냐? 탄핵이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그게 탄핵이 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민주당에서 또 모르죠.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현실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판세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은 그 조희대 대법관을 잘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뭐 이화영 해갖고 무슨 뭐 연어 회를 하고 술을 마셨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 연어회가 중요하고 술 마신 게 중요하고 이화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을 갖다가 무죄로 죄를 없애려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면 뭐야? 이재명도 덩달아서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죠. 기소 포기가 되면. 법을 바꾸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갖다가 어제 말씀드린 배임죄를 갖다가 없앤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재판 중에 배임죄로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면소 판결이 된다.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범죄행위 그걸 갖다 면소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걸 소급적이고 하면 면소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그러니까 다 지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겁니다. 조이대를 갖다가 쳐내려는 것도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연어회 이화영을 갖다가 해갖고 뭐 이화영을 회유시 그것도 결국은 목적은 뭐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배임죄를 없앤다? 그것도 결국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농님, 벌써 3주가 지나나요? 예, 이제 이번 주가 3주째죠. 정아르님, 박수 절대 내려오면 안 되죠. 조이대 힘내시고 화이팅! 맞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절대 뭐 스스로 내려온다거나 그걸 갖다가 어쨌든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6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년에 70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원래 2029년까지가 정식 임기인데 이 70세 정년에 걸려갖고 2027년, 그러니까 2년을 더 못한다. 그러니까 4년만 하고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원님 말씀에.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오늘 이 진실 공방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난리가 났잖아요. 추미애가 법사위에서 어제 제가 방송했습니다. 어제 조의대 청문회를 갖다가 열겠다 하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추미애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야? 지금 그 정청래도 몰랐고 그리고 원내대표 김병주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그냥 통보를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가 영웅심에 불타갖고 그냥 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조이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추미애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을 구해주면 조이대를 잡아서 이재명을 구해주면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하고 나 그 원내대표 김병주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전혀 사인이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추미애가 법사위에서 땅땅땅 해갖고 조의대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의를 하고서 결의한 결과만 통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법무장관도 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국회의원을 갖다가 뭐 6선인가요? 6선인가 뭐 몇 선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어. 차기 대통령이야. 차기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정청래를 갖다가 무찌르고 사실 추미애는 정청래가 픽업한 사람인데 정청래를 무찌르고 자기가 여성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 최초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 때 조희대 대법원장만 부른 게 아니에요. 대법관을 갖다가 뭐 4명인가 부르고 거기다가 무슨 또 뭐 그 요새 그 뭐죠? 김기현 판사인가? 예, 그 사람 지금 항상 이슈가 돼. 그 사람도 지금 부르고 해갖고 저간 뭐한 8명인가 불러갖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법을 포함해갖고.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그 망나니 칼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사전 교감도 없이. 정아르니, 장문제하고 있죠. 예, 더 블루님, 추미애는, 경기도지사랍니다.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다. 정아름이, 병원공장 갈 준비 하나 보네요. 경기도지사를, 추미애가 노리고 있다. 공천 달라는 건가? 정청래한테 공천을 달라는 건가? 더 블루님, 경기도지사 의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김병기도 원내대표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그 이니셔티브를 지느냐에 따라서 밀리면 안 된다. 추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수를 뒀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정아르님, 냅둬요. 윤석열 하는 짓 보고 지도할 수 있다 생각 중이죠.
근데 사실 추미애 같은 애는 그냥 놔두면 그냥 자포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본인이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아니, 지번에 그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마치 추미애가 다 될 것처럼 뭐 개딸이 민다, 뭐가 민다, 그랬는데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국회의장 선거 결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추미애는 그냥 납두면 그냥 스스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만원빵 했잖아요. 그 만원빵이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자 구속에 만원빵 하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도대체 한 학자, 나이도 꽤 많습니다. 나이가 거의 뭐 80 몇 세일 거예요. 85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이 많은 노인을 갖다가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건 뭡니까? 이유는 하나죠. 결국은 국힘을 갖다가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 통일교를 갖다가 밑밥으로 쓰는 거죠. 지금 제대로 걸리지, 통일교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뭐 돈 주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교 때문에 권성동을 구속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장본인인 통일교를 갖다가 구속을 시켜놔야, 그래야 거기서 좀 그럴듯한 걸 하나 캐서, 그래서 그걸 명분 삼아 갖고 지금 국힘을 갖다가 해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교가 약간 좀 희생양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약간 좀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통일교는 그 이단이잖아요. 뭐 누구나 다 통일교를 정통 종교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다 이단이니까 결국 이단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런 계기를 통해 갖고 그냥 칼로 친다. 뭐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적으로 보면 통일교가 국힘을 해산시키는 불쏘시개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애농님, 일본에서도 한 측후 쭈르코 관련된 정치인 조사라고, 그러니까 한 학자가 일본 이름이 쭈르코네요. 자, 그 자자가 그건 알아요, 제가. 끝에 자자 뭐 유미꼬, 아야꼬, 이 꼬로 끝나는 게 이게 자자다. 쭈르코. 예, 그렇군요. 일본 이름이 한츠루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농님. 정아름이 할매가 왜 그리 까불까요? 이 나라도 노인들 때문에 미쳐요. 글쎄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된통당하게 생겼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속이 되면은 되게 뭐 억울하다, 뭐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통일교 측에서 어떻게 입장 발표를 했느냐? 오늘 이제 새벽에 구속이 되겠죠? 어떻게 되면 법원 판단 검행을 받아들이겠다.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규명하겠다. 신뢰 회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 심려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예?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는 뭐냐? 민주당 특검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을 하게 한 불쏘시개 이게 하나 있고 통일교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의 싸움이죠.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아들과의 권력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학자 총재 아들 두 명과 후계 다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 총재 아들로부터 추가 폭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업 아들 견제 기반 굳히기. 참 이게 교회에서 무슨 캄보디아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이게 정통이라고 이게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일보 한번 보세요. 국민일보를 갖다가 초창기 때, 제가 초창기 때 같이, 그거를 갖다 조금,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 막 만들 때, 약간, 그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때 논지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언론이 하나 있어야 된다. 기독교 계통의 언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자금을 대고 국민일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모금하는 그 팀을 만들어 갖고 모든 교회를 갖다가 돌아다니고 모든 어쨌든 기독교 관련 단체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 약정서였고 뭐 한 구자에 그때 한 구자에 뭐 만 원인가 2만 원인가였고 뭐 10구자, 20구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걸 갖다가 서용받고 다니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그걸 갖다 명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언론기관을 세웠는데 지금 국민일보가 어떻게 돼요? 완전 좌빨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저도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핵심 인물들을 만나갖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국민일보 이 쓰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일보를 갖다가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냈으니까 국민일보를 갖다가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야. 그거 보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임원이 국민일보 그 임원이었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국민일보 그 기자 중에 우리가 국민일보 보는 기자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종교인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뭐 20%인가 그것밖에 그 당시에 그거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를 갖다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 국민일보가 좌파의 본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교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여러분 오대양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것도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것도 사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결국 이단으로 빠지죠. 근데 이 교회가 이 비즈니스로 가면 결국은 이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헌법에도 정교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고 이 종교, 정치하고 이 종교가 이렇게 야합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다. 맞습니다. 아, 애농님, 학이 크레인.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르님. 한학자 이름이군요. 예, 한 학자가 스칼라가 아니라 이름이 학자예요. 학자. 학자. 예, 이름이. 예. 정아르님, 사건이 줄줄이 터질 것 같네. 그렇죠. 예, 교가 나라를 장악할 수는 없어요. 예, 맞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타락하면 꼭 정치질을 하고 꼭 돈으로 그렇게 해갖고 타락의 주범이 된다. 예, 참, 이 교계에 있는 분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야 뭐 통일교는 뭐 이단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거. 예. 예, 애농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통일교를 불쏘시개로 고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구속의 의미가 뭐냐? 이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통일교 아들 중에 하나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도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통일교가 아니라 이름이 굉장히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냐면 다니면서 약간 치유 같은 걸 해요. 뭐 병을 이렇게 고치고 뭐 치유 같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설교를 다 영어로 해. 영어 참 잘하더라고. 그 유튜브에 광고를 갖다 거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광고가 한 30분, 40분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광고로 걸어서 홍보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붙어버리면 이제 통일교는 쪼개질 수밖에 없죠. 예, 그냥
앞날이 너무 훤히 보인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기사가 이렇게 떴겠습니까? 이 한학자의 비리를 갖다가 누가 이걸 먼저 깔 거냐? 아들이 깔 거다. 제일 측근이 제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를 완전히 골로 보낼 거다. 참 비옥입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이 옛말에도 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고 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 정말 탁월한 성견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냥.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재산도 정리하고 왜 그냥 죽으면 이거 뭐 보나마나 싸워갖고 삼성이 공중부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정리해갖고 예. 지금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일본이 유난히 통일교 신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한국에서 포교를 하다가 실패했고 실패해서 문정병 씨가 일본에 들어가고 일본의 그 왕족을 하나 포섭하는 바람에 그 일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본의 통일교인은 뭐 60만인가 70만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개 이런 그 이단 종교들이요. 10만 명만 넘어도 엄청난 세력이 있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그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 60만, 70만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이단 중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단은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떼돈을 버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NHK나 그 일본의 언론들이 이 새벽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지금 일본에서 계속 이 얘기를 갖다가 보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애농님은 잘 아시겠네요. 예, 일본에 지금 계시니까 애농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 결국은 그 민주당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통일교 자체를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국힘을 갖다가 해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 발판으로 지금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걸 써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목님,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네, 최현님,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화이팅, 정하려면 한학자 비리가 많네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니, 뭐, 사실 통일교 비리야 뭐 한두 개습니다. 예. 뭐, 까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근데 아마 깔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두 개만, 그냥, 근데 그것도 이제 국힘하고 관련된 거. 그냥 목적이 한학자를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지금 국힘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국힘하고 관련된 뭐 한두 가지 까면은 그냥 한학자는 끝나고 그다음에 국힘도 끝내고 수순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아련이 한학자 비리가 많네. 예, 그렇습니다. 돈은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러네요. 맞습니다. 많아도 문제 없어도 네, 적당한 게 좋다. 애농님, 맞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예. 일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그 왕족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위층의 이게 종교라는 게 이게 밑바닥이 많은 종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명호랑각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종교죠. 그 일본으로 치면. 근데 이 통일교는 선택 자체가 이게 왕족으로 컨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위층, 이 부자들의 신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베도 통일교 관련? 와, 이건 충격적이네. 하기야, 그, 아베가 그 정치하고 세력을 모으려면 그런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도 선거할 때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후보들한테. 그렇군요. 사필교육님, 어머나, 일본. 통일교는 일본이 본산이다. 세력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해 갖고 이 북핵 문제, 네.
지금 이걸로 지금 연일 오늘도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핵 동결 임시 조치로 현실적이다. 트럼프 김정은 합의 시 수용하겠다. 이게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의 논리로 따지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일단 인정해주고 이 동결이라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진 거, 뭐 여태까지 뭐 100기를 갖고 있는지 200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해주고 앞으로는 만들지 말아라. 이게 동결이잖아요. 그냥 그 200개로 그냥 키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거 다 인정해주고 근데 200개인지 또 만들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바보스러운 말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아니 뭐 김정은이 동결한다고 말을 했다고 정말 그 동결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믿을 아니 애도 저도 안 믿겠어요. 예, 저도 안 믿는데 대통령이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멍청한 얘기를 갖다가 거침없이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북 송금으로 북의 약점 잡힌 이재명 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은 안 된다. 왜 니 혼자 떠들고 그러느냐?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맹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의면 공동 성명을 낸 게 뭐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다. 한반도에서는 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하고 외무부 장관하고도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당나라 군대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진짜 놀자. 나는 나 하고 싶은 얘기 할 테니까 외무부 장관 나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냅다 까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님 특검 소환 조사 출석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뭐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현실적 대안 언급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국 송금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캡처를 해갖고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쓴 거죠. 5시간 전에 오늘 오후에 쓴 겁니다. 한동훈 대표 말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를 막고 보수를 지킬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꿰뚫어 본 거예요. 결국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 국힘, 우리가 흔히 보수당이라고 부르는 이 국힘을 갖다가 쪼개서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고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임명한 민주당 특검에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공식 브리핑까지 하며 돕고 나섰습니다.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위한 언론 플레이 뿐입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특검은 매일 브리핑으로 참고인은 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를 막고 보수를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계엄을 미리 알고도 계엄이 있을 거라 확신한 근거를 공개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예방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왜 이 합리적 의문에 답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은 몰랐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주는 돈인지 분명히 알았을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약점을 잡았다고 추정하는 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북 정책이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격을 해서 까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싸우는 거는 한동훈 혼자밖에 없다. 국힘에서. 그 나머지는 뭐요?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써갖고 뭐 데모하고 무슨 그 극우들하고 모여갖고 으쌰으쌰 그러고 지금 있다. 그렇게 보면 참 국힘이 빨리 해체가 되는 게 맞기는 한데 한동훈이 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뭐냐면 지금 거제에 있다고 그래요. 거제 이렇게 여러분 그 제가 썸네일로 오늘 쓴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죠. 8시 반부터 한동훈 대표가 짧게라도 라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거제 뭐야 그 배경으로에다가 밤에 라방을 했습니다. 그 라방을 한 이유는 제가 어제 방송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북핵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거기 뭐 민주당에 대한 거, 이재명에 대한 거, 국힘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면서 그 라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한 가지 해프닝은 뭐냐? 자, 단독으로 나온 게 전국 투어 한동훈 폐문 부재에 특검 특별 송달을 요청했다. 원래 오늘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 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정을 간 게 아니라 거제도를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열흘 쯤 이렇게 한 지역을 열흘 쯤 묵으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금 그런 투어를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거제를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송달을 뭐 나오라고 소환장을 갖다가 집으로 보내서 가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없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폐문부제 예, 이렇게 갖고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보내갖고 직접 전달을 해요. 한동훈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필경님 사이다 한 대표님 예, 오보아님 혼자 일당백으로 정말 한동훈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혼자서 정말 근데 너무 잘 싸워요. 지금 한 사람이 180명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 대통령 포함해서. 애동님 정말 외로운 싸움 중인 한동훈 대표님 중계 일학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한 지역에 열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 투어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어제 라방에 나와갖고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게 기사화 될 정도로 예, 이 영상이 기사화 될 정도로 그만큼 지금 한동훈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걸 갖다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지내면서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인들만의 정치공학이 민심에 우선하는 정치가 계속 이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모두 이게 국민을 팽가쳐뒀다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국민에 관심이 없어요. 국민은 팽가쳐주고 자기네 정치인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정치. 그 다음에 정치 공학이 민심에 우선하는 정치.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야 이렇게 정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생각하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뭐 떠들썩하게 다니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 청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쇼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뭐 정치에 재기하겠다, 뭐 하겠다 해갖고 선동질하고 쇼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민심을 읽고 정말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국민의 고충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국민의 뜻을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랬습니다. 세종시에 가고 연설하는 중에 세종대왕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법을 갖다가 왕권 강화에 쓰지 않았다. 왕권을 강요해서 법을 갖다가 악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종대왕은
법을 만들 때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 그래갖고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풀어갖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민심이 뭐냐? 그래서 그 민심의 방향을 취합해갖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의 마음과 세종대왕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역시 그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뭐 차이는 뭐 몇백 년 차이가 나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건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예, 출장 다녀와서 식사 준비하느라, 아이고, 제가, 저도 오늘, 거래소 나오느라고 100km 운전했습니다. 100km. 아, 근데 한국은 또 안 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밀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차가 그냥 도로에 서 있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필리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좀 그렇네요. 정신 없어서 이제야 있다. 처방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좀 그 바쁜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체크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농님, 한동훈님 고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의 어떻게든지 지금 특검은 한동훈을 걸고 넘어가려고 폐문부제, 그 증인소환장 했는데, 그러니까 폐문부제라는 건 뭐냐면 문 앞에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제 특검이 특별수사 요청했는데 오늘 증인신문에 불석했다. 그래갖고 또 내달 2일 날 다시 재지정해갖고 한동훈을 불러낼 거다. 정말 하다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한동훈을 지금 물어주고 있다. 참 한동훈 말대로 특검이 무능합니다. 정말 무능해갖고 그런데 이 정신없는 이 국힘은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일요일 날 장애 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 집회는 저는 실패로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건 성공했지만 장애 집회에서 그 메시지가 정말 그 너무 수준 낮은 메시지를 갖고서 잘난 척하는 바람에 아니 왜 그걸 갖다가 김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장동혁이 왜 마이크를 잡습니까 거기서? 예? 마이크는 한동훈한테 주라니까요. 근데 말을 갖다가 안 들어. 자, 그래갖고 지금 나름대로 이 극우들은 와, 7만 시민을 하나 묶은 공통점은 이재명 정권 위기의식, 정부 여당 자성해야 된다. 마치 굉장히 성공한 집회처럼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한동훈계에서는 박정원 의원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거다. 자, 지금 그렇게 써버리면 이제 마지막에 쓸 때는 카드가 없다는 거야. 마지막 쓸 카드가.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정치 구호만 가득하다. 도대체 민생은 어떻게 국민이 호구냐? 이 국민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지네들끼리 그냥 잔치하는 집회가 되어버렸다. 극우들의 잔치 집회가 되어버렸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이제 배현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지금 송원석이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차 싶을 거다. 이거 아니네. 반응이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도부가 장애 집회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이거 명분을 찾아서 빨리 이거를 장애 집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갖다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툭 떨어지면 당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출구 전략이라는 거죠. 서서히 내려와서 그 데미지 없이 그냥 마무리 짓는 거.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아름님, 근대 뉴스는 7만 명이라고 나온. 예. 그러니까 그 7만 명 얘기는 그 국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은 뭐 3만 명인가 뭐 얼마인가. 근데 그게 7만 명이 됐건 3만 명이 됐건 어쨌든 1만 명 이상만 모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거든요. 성공한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으로 따지면 1만 명 이상을 모았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집회다. 그렇게 동원을 갖다가 많이 해놓고 결국 거기서 한 메시지가 정말 이게 수준 낮은 메시지 때문에 국민의 지금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제법,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 165만 유튜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뻑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게 술 마시고 12km를 갔다가 음주운전하고 또 걸리니까 또 쳐버리고 도망을 갔다가 300m를 도망가다가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는 정말 그 한심한 정아름님 1만 5천 명. 아, 전국 구구들 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힘에 그 희망을 걸고, 그런 분이 계시는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국힘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계신 분이 계신지, 아이고, 벌써 1시간 방송을 했네. 예. 한통영 방송을, 아이고, 지금도 숫자가 좋네. 86. 예.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000명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예, 또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양의정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검사 등급의 박계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양희정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또 슈퍼챗으로 민님이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아이고, 열정님, 네, 국힘은 구구들만 희망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구구들만 국힘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이걸지. 아니 이게 뭐 선거 이기고 이게 힘을 받으려면 이게 중도를 갖다가 포용을 해야 돼. 중도는 지금 국힘 완전 학을 띠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들 눈치가 없을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6.3 선거, 지방선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크게 걱정이 됩니다. 선거구자시고 그 전에 해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네. 예,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긴 방송 안 보는데 여러분은 방송을 갖다가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글로 좋은 걸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도 또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분들하고 방송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음. 아이고, 정아름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정아름이 많이 또 배우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농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휴식 취하셔서 피곤 풀리시기를 오늘 좀 무리를 했어. 네, 그래갖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도 잘 방송을 마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님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거라서 책글로 쓰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 애농님이 옆에 계시니까 엘리야님한테 많은 좀 위로를 어,
이렇게, 그 한동영 채널에, 많은 분들이, 엘리야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애농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